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오후에는 2시부터 헌재에서 5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주요 증인들이 대거 나설 예정에서 진실 공방이 주목됩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합의가 진전을 이룰지 관심입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정해됐는데요. 내란 혐의 국정조사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참석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관련된 증인들이 좀 많이 나왔고 또 검찰 공소장도 좀 공개가 됐고 형사재판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 내용도 더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오늘 그 핵심 증인들이죠. 윤석열 지금 그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무사령관, 또 뭐 제1부속실장까지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오후에 구인장 발부해서 동행명령 발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위가 가동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진행 과정들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또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그런 과정들을 쭉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김용현 장관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끌어내라 했던 것들을 요원이라 그랬다. 그런데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수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고 또 소방방재청장 나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단전 단수 주요 언론기관들과 선관인가요? 다 단전 단수해라 했다는 것들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이고 또 국민들이 서로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달리 얘기하고 있고 여론을 호도하고 또 선동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런 역할들 속의 목적들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쉬웠지만 일부 또 증언 내용들이 상당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심리 또 형사 지금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건이 지금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에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률에도 프라이버시라든지 수사라든지 소송에 간섭 내지는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관련돼 있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인가요? 진술 거부권도 물론이고 국정조사 자체가 거기에 이제 수사나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혼란을 저는 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개별 어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어떤 개인들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끌고 저는 가는 것을 보고 과연 여기서 저는 별다른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가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기가 힘들다 봅니다. 어쨌든 여야 의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고 이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조금 더 시간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 2시부터 탄핵 심판 5번째
열립니다. 오늘 국회 측 증인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영 전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그동안에 뭐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뭐 끌어내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실 공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연 그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떤 그 문답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란 세력들, 핵심 세력들 오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색이 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한 행위들, 또 지시한 그 말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자기 본인은 안 했다. 다 그 자기 그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예. 허위로. 자기 행위를 부인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난번 때도, 재판 때도, 심판 때도, 또 김용현 장관하고 둘이 무슨 마치 그 태그 매치 하듯이, 짜고 치듯이,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참 허탈해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이야말로 이제 박정군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네. 군인들 나와서 구체적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재판관들이 신문하게 될 것이고 또 뭐 당사자들 간에 또 대질 신문도 네.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심판이 될 때 신문 절차들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본인이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예. 당당하게 하지 못할 망정 자기로 인해서 지금 군인들이라는 게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인데, 네. 본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뭐 판단을 했어야 돼. 지금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조차도, 네. 책임조차도 본인들에게 전가하는 상관을 봤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오늘 목도하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들까지 다 규명하는, 그런 신문 절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실질적 진실 규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떨어진 별이 20개 가깝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증언을 통해서 어떤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싶습니다. 예, 오늘 탄핵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과 지금 현재 내란 어떤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뭐 몇 가지를 꼽자면 일단은 뭐 포고령도 뭐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떤 국헌문란에 대한 어떤 타겟이 결국은 국회에 대해서 의결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진정으로 봉쇄했느냐,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느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구를 뭐 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인 중에 오늘 특히 나오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이 체포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홍장원 1차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세 사람이 다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증인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국회의원 체포 문제를 최초로 이제 언론에 제기를 한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네. 1차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홍 차장의 좀 신뢰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그랬지만 굉장히 조금 의심스러운 이유가 첫 번째는 굉장히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뭐 싹 잡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정치인들 싹 잡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그거를 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뭐 여인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정치인 명단을 뭐 받았다.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명단은 그쪽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 말이 계속 달라졌죠. 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또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한테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정무직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다 하다가 그런 말이 이제 달라졌고, 두 번째 또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홍장원 차장은 1차장으로서 해외 파트입니다.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해외 파트에 있는 국정원 차장에게 뭐 정치인을 싹 잡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네. 저는 할 리가 없다. 네.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그 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또 이 두 사람 간에 또 이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특히 방첩사령관이 처음에는 이제 방첩사 과천에 뭐 구금 시설 있다고 이야기를 네. 뭐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통해서 방첩사의 과천 방첩사 이런 게 없다고 이제 증명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이제 벌어질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될 것인데 네. 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홍경원 차장은 또 대북 공작금 뭐 착복 문제 이런 문제도 뭐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네. 이슈에 치열한 어떤 공방이 네.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오전 10시부터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고 해서 이번 주가 하여간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말씀처럼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10일에 변론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연기 사유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지금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시간 전에 어제 네. 2시간 전에 이게 발표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마치 헌재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 네. 뭐 무계획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지난 1일 날 이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요청을 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 네. 회의가 시작해서 네. 첫 회의 재판관들 회의에서 첫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헌재가 그걸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냐 이런 주장들은 좀 사리에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회목 헌재 재판관을 9명이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 이렇게 요청하는데 국회에 요청하는 네.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에 한 명씩 하고 그다음에 여야 협의회에서 한 명 더 이렇게 하기로 네.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거기서 한 번도 거기에 크게 별 탈이 없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재판관 한 명 임명권에 관련돼서도 합니다만은 네. 분명하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까지 거쳐서 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대통령실에 예. 요청을 하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택적 임명을 해버려서 3인을 그냥 그대로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계하게 여야 합의 네. 이미 합의가 끝나서 청문회까지 거쳐서 청문회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임명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시 대행이 여야를 합의해오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예. 조건을 붙인다는 게 사리에 맞지도 않고 해계망측스러운 그래서 일이죠. 이제 권한쟁의 심판 그렇습니다. 건데.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사안이니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국민들로부터 처음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했겠지만 네. 그런 요청이 온 이상은 당연히 또 다시 변론 재개를 해서 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최상목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객관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건데 예. 지나치게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헌재를 흔들고 있는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향해서 흔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최상목 대행 쪽에서 이제 변론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수용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음 주 10일에 변론을 한 번 더 하고 곧바로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바로 또 선고기일을 잡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그거는 이제 변론기일의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뭐 논의에 따르겠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일하는데 뭐 고성에 오갈 정도로 굉장히 의견이 좀 많이 좀 갈렸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2시간 전에 이제 급박하게 이제 선고 일정을 이제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예외적이죠. 뭐 하급심 1심에서도 통상적으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으면 그 선고를 바꾸는 건 사실 거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최고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바꾸면서 변론 재개를 한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현재 권한쟁의를 신청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는 하지만, 그러나 우원식 의장 자체가 국회의 대표는 아니라, 결국은 이제 여야 간의 합의, 즉, 본회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신청한 이런 어떤 절차적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의결을 한번 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또 뭐 앞에서 의결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의결을 한 것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인 거지. 의결. 권한 쟁의 신청에 대해서 뭐 의결을 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야 간 합의 자꾸 이제 강조하는데 합의를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도 2명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럼 받아들이되 이 재판소장은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또 지금 현재 깡그리 지금 민주당에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어떤 여야의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꽝그리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변론 재개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짧게 한마디만 보태면은 여야 원내대표에 합의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2인 1인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2명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하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에서 누구로 한다라는 것을 그게 합의 대상이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선출하는 문제들인 것이지 그 여야 합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살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민생 문제, 그 다음에 추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에 이제 대체적으로 여야가 이제 그건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 50시간 예외 조항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놓고서 조금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지금 오늘 그 고위당정에서는 2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아직 이제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야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그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관세 정말 그 횡포 중에 횡포고 뭐 이 WTO 체제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이 형국인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 지금 뭐 누구도 지금 당선된 지 취임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더군다나 뭐 경제는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지금 돼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 민생 챙기고 있는 이 모습들은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은 행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걸 마치 이 반대를 하는 형국 으로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니고 무책임 중에 무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돼서 한정된 특수 직역들 한정돼서 또 예외 조항들에 관련된 것들을 좀 허용하자. 긍정
긍정적인 취지로 지금 방향을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이 좀 다 문제는 됐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또 좀 이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론들을 바꾸고 또 진영 논리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좀 전향적으로 무슨 제도들이라는 게 고정불변이라는 건 없고 늘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논의하자는 거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후보님.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지금 현재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챗GPT도 그렇지만 얼마 전 지난주에 중국에 이런 딥시크로 인해서 AI에 엄청난 전 세계적 충격을 줬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52시간 틀에 묶여가지고 최첨단 분야에 일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추경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지금 저는 크게 위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뭐 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심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시일안에 좀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